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산 확률 파트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포화송 확률 분포 그리고 이항과 포화송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산 확률 관련해서 배워볼까 하고요. 포화송 확률 분포, 포화송 확률 분포는 프랑스의 과학자 포화송의 이름에서 유래하고요. 포화송 확률 분포는 일정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건의 횟수 또는 성공의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이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화송 확률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수신하는 이메일의 개수, 그러니까 이메일이 랜덤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당 몇 개의 이메일이 들어왔냐? 그것을 우리는 포화송 확률분포를 사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겠고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연간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랜덤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초콜릿 칩 쿠키에 박힌 초콜릿 조각의 개수, 이것 또한 어느 평균을 중심으로 랜덤으로 더 많았다가 적었다가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몇 조각이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포화송 확률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문자 x 확률 변수가 포화송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x 물결 포화하고 람다. 람다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포화송 확률분포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유일한 파라미터이고 양의 수치야만 한다. 그리고 람다의 의미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한 단위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성공의 횟수의 평균과도 같다. 그래서 포화송 확률분포의 평균을 나타내는 람다의 x승 곱하기 2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람다승 그리고 나누기 x 팩토리얼 이것이 바로 포화송 확률분포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람다를 발생률 또는 성공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위 시간 또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발생률 또는 성공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x는 카운트죠. 횟수죠.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의 정수값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화송 확률분포를 사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화송 확률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평균은 포화송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죠. 이것은 바로 람다라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평균이 바로 분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평균도 람다 그리고 분산도 람다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람다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화송 확률분포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어요. 람다가 2이면은 평균이 2죠? 이와 같이 분포해 있고요.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정수의 위치 0, 1, 2, 3, 4, 5, 6, 7, 8 정수의 위치에서만 이렇게 점이 주어졌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화송 확률분포는 계속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10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11, 12, 13 그렇게 계속해서 분포해 있는데요. 그 값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10에서 인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에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람다가 4면은 평균이 4인데 대략 4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가 6이면 평균이 6이죠. 6의 위치에 평균이 있는 그런 분포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10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0과 10 사이의 구간에서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포화성은 이항 확률 분포와 어떤 관계일까요? 포화성과 이항 모두 이산 확률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이항 확률 변수의 평균은 n 곱하기 p였고요. 포화성 확률 변수의 평균은 람다로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의 평균을 서로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p 이퀄 람다. 그리고 이 조건을 유지하면서 이항 확률의 시행의 횟수 n을 키움과 동시에 p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p가 람다가 된다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n은 키우고 p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항 확률은 포화성 확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n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p 이퀄 n분의 람다와 같이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을 키우고 p를 줄이지만은 n 곱하기 p가 람다에 되도록 고정시켜 두면은 이항 확률은 포화성 확률과 비슷해진다. 그러면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항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n이 10이고 p가 0.5인 이항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의 횟수가 10이기 때문에 0에서 10까지만 시각화를 했고요. 그리고 n 곱하기 p는 5죠. 그래서 평균은 5에 있습니다. 5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을 키우고 p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0이고 p가 0.25면은 평균은 아직도 5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을 유지하면서 n을 키우고 p를 줄여봤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형상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n을 100으로 키우고 p를 0.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상이 조금 더 바뀌죠. 하지만은 평균은 아직도 5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n을 키웠고 충분히 p를 줄였습니다. 이때 람다가 5인 포화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항과 포화성 그 분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성 분포와 이항 분포 사이의 관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수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5년간 2회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있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앞으로 1년간 한 번도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없을 확률은? 그러면 포화성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꼭 1년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연간 셧다운의 평균은 2 나누기 5가 되겠죠. 5분의 2, 0.4회가 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위 시간 1년 안에서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한 번도 없을 확률, 그러니까 P of 0, 0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0의 확률을 포화성 확률 포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람다는 0.49, 소문자 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4의 0승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만 남고요. 이것을 실제 계산해 보면 0.6703, 대략 67%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1번 물음의 답이 되겠고요. 또 다른 물음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한 번 이상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그리고 포화성 확률의 경우에는 상한이 없죠? 그래서 이 물음의 답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의 확률 더하기 두 번의 확률, 세 번의 확률 등등등등 계속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여사건의 확률이었죠? 여기서 한 번 이상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건의 여사건은 뭐죠? 한 번도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0의 확률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1 빼기 0의 확률을 계산하면은 1 빼기 0.6703 이퀄 0.3297이 되겠습니다. 대략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물음의 답이 되겠고요. 예, 또 다른 물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앞으로 3년간 한 번도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없을 확률은? 예, 이제는 앞으로 1년간이 아니라 3년간이에요. 그러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단위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평균 횟수임을 상기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위 시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단위 시간이 1년이었고 해당 람다는 0.4였습니다. 이제 단위 시간을 3년으로 키우면은 람다는 0.4 곱하기 3, 1.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포화성 확률분포는 단위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에 대한 확률분포였죠. 예, 그래요. 그러면 단위 시간을 3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람다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새로운 람다 1.2를 가지고 0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문제가 한 번도 없을 확률이니까 0의 확률이 되겠죠? 예, 이것을 계산하면 0.301이 되겠습니다. 대략 30%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4번. 앞으로 3년간 1에서 2회 셧다운급의 기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예, 계속해서 람다 이퀄 1.1을 사용합니다. 단위 시간 3년으로 잡고요. 1년이 아니라 3년. 예,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 이 구간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1의 확률 더하기 2의 확률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실제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0.578, 그러니까 대략 57.8%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